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Phonological Studies and accept my sincere apology for being so away for so long. Anyway, we talk about the phonological conditions on the adjectival en suffixation in English today. 오늘의 이야기는 en의 접사화에 작용하는 의문 조건입니다. 영어의 전미사 en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에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것, 하나는 형용사에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접두사로 쓰여서 encourage, enlist, in danger 이와 같이 동사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형용사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이러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둘이 en의 접사화가 매우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포커스는 형용사에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것, 즉 silk에 en을 붙여서 silken, wood에 en을 붙여서 wooden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재료를 만드는 형용사죠. 이거는 broad라는 형용사에다가 en을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deep에다가 en을 붙이면 deepen이라는 동사가 되는데 이와 같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형용사에 en이 붙어서 동사를 만들 때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적 제약이 나타납니다. 사실 어쩌면 이 영역은 의문론이라기보다는 형태론과 겹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흥미로운 의문 현상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요 의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형성 과정에서 의문론적인 제약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의문론을 모르면 어형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접사화에 작용하는 의문 조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경우에 크게 세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suffix to adjectives. 이건 문법 제약인데요. 형용사에 붙어서 동사를 만든다. 형용사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suffix to monosyllable word. 이 의문 제약인데요. 단음절 형용사에 붙는다. 단음절어에만 붙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suffix to obstruent. 여기서는 en 전미사 앞에 어간의 말 자음이 저해음인 경우에만 붙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문법적, 형태적 제약으로 en이 붙으면 형용사가 동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en을 붙이려면 앞에 있는 단어가 단음절어이어야 하고 그 단음절어는 또 저해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고 이러한 제약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형용사에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의 예를 한번 봅시다. 예가 참 많죠. blacken, cheapen, fatten, harshen, milden, sadden, slacken, sweeten.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 리스트만 보아도 제법 그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더러는 생각이 나지 않고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의 리스트를 보면 실제로 en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동사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수록한 리스트 중에 첨가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en의 접사화를 보면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en이 붙으려면 이름절어로 된 단어이어야 하며 이음절어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 이름절어라도 형용사의 마지막에 저해음 P, T, K, S, F, 처 이런 것이죠. 그런 저해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berserk, modern, clever, happy 이런 단어들은 이음절어이기 때문에 en이 붙으면 별표에 틀렸다는 말이죠. 틀린 단어가 되고 또 이름절어라 할지라도 cool, cool은, blue, blue은, green, green은 같은 단어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이 저해음이 아니라 공명음으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관찰을 해봅니다. 같은 색이라도 yellow, purple 이렇게 이음절이 된 건 안 됩니다. 물론 white, black 이거 되죠. white, black은 되지만 yellow, purple은 안 되고 blue는 안 되고 gray는 안 되고 green도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A번에서는 이음절로 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어겼고 요 B번에서는 말에 저해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제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형용사에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이 en 접사는 이 세 가지 제약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suffix to adjective, 형용사에 붙는다는 거죠. 두 번째, suffix to monosyllable, 단음절어에 붙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suffix to obstruent, 저해음에 붙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제약을 다 따라야 합니다. 이 중에서 B, C, 이것은 의문적인 제약이고요. A번 이것은 형태 제약 또는 문법 제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B, C는 지키고 A의 문법 제약을 어기면서도 en이 붙은 동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절의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suffix to adjective는 en을 형용사에 붙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명사에 en이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문에서 en이 붙기는 했지만 이것은 명사에 붙어서 en이 되는 silk, silken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heighten, hasten, slacken 다 동사입니다. 여기에 단어는 빈도수가 매우 높고 일상 어휘에 속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외다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제약의 상호작용이라고 봅니다. suffix to monosyllable, suffix to obstruent 같은 의문 제약은 어기면 안 되지만 suffix to adjective는 어길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의문 제약은 어겨서는 안 되는 hard principle이고 문법 제약은 어길 수도 있는 soft principle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 최근 이론에서는 이것을 의문 제약이 문법 제약보다 상위의 제약이다 라는 제약의 서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약을 통해서 어형성의 적격성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설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high에 en을 붙이면 그것이 단음절에 붙은 건 맞지만 또 형용사에 붙은 건 맞지만 obstruent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igh에 en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단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다행히 명사는 height이며 이 height는 저해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빌려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height는 문법 제약, 형용사에 붙어야 된다는 제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도 height는 이름절에 붙었고 또 저해음에 붙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 제약을 어기더라도 high엔보다는 height이 더 낫다. 즉 다시 말해서 high에는 상위의 의문 제약을 어겼고 height는 하위의 문법 제약을 어겼으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high엔이 아니라 height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걸 포함해서 lengthen, strengthen, yousen 이런 명사에 en이 붙어있는 다른 형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이것은 약간 다른 경우입니다. 명사인데 haste, hasty, moist, moisty 이렇게 y가 붙어서 형용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y가 붙어서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름절어가 아니라 이음절어가 되고 y는 모음이기 때문에 저해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문 제약을 동시에 다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차라리 y가 붙지 않은 명사 haste, heart 이런 말을 가지고 거기에 en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slack이 명사이고 threat가 명사인데 B번처럼 slack, threat가 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B번에서는 명사에 en이 붙어서 AS도 명사에 en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slack은 threaten도 명사에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문법적인 용어로는 유추, analogy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유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문법 제약 같은 거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법 제약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deep와 depth를 비교해서 deep은 depth를 한번 살펴봅시다. deep에 en을 붙이는 것은 단음절이 붙었고 p 저해음이 붙었으며 또한 문법 제약을 준수해서 형용사에 붙었습니다. 반면에 depth는 단음절이고 저해음이긴 하지만 그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deep는 세 가지 제약을 다 준수하지만 depth는 문법적인 제약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deepen과 depth를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deepen이 맞고 depth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문법적인 제약이 하위에 있다고 해서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표명을 구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문론적인 제약이나 조건이 어형성 과정에서 또 문법 설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의문 조건이 개입하여 문법이나 어형성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이고 또 단음절 조건이라든지 이 저해음 조건 이런 것이 단지 en의 접사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형용사에다가 th를 붙이는 경우 truth, warmth, length, depth처럼 어간이 이름절어이어야 하고 또 명사에다가 y를 붙이는 경우도 speedy, easy, handy에서 보는 것처럼 y를 붙이려면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이름절어이어야 한다는 이런 단음절어 조건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arrive, arrival, refuse, refusal 이런 단어, 즉 동사에다가 al을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는 강세 역할도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강세가 있는 그런 음절에만 붙는 다른 특징도 보입니다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al이 붙으려면 그 앞에 the, s, t와 같은 덴탈 사운드나 그 앞에 있는 레이비얼 사운드일 때만 그것도 obstruent 가운데서도 그런 앞부분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붙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한 의문 제약은 독자적인 타당성과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의문론은 형태론과 문법론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ll be back soon. Have a great day. Bye bye.